안녕하세요. 원RM 채널 록드맨 이영석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노블 리프터 제품입니다. 이제 크로스핏 의류 신발을 만드는 노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역도화고요. 요즘 나오는 이런 스포티한 느낌의 역도화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가죽 가피가 사용되고 가죽 중창이 사용된 클래식한 멋을 갖고 있는 핸디크래프트 역도화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일단 가격이 아주 사악해요. 이게 국내에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신발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 환율에 따라서 가격이 좀 변하긴 하는데, 제가 이 녀석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시점으로 22년 초에 신발이 38만원 언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약 4, 5만원 정도 비싸진 거예요. 그때도 사악했는데 지금 더 어마어마하게 사악해졌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악한 가격을 들었을 때 이 녀석이 그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이제 해외 역도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 역도와 순위표 그 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녀석이 아디파워 2랑 함께 제일 최하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궁금증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이 역도와 저 역도와 신어본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 녀석은 어떠한 역도화였는지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블 리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죽 재질 그리고 여기 패브릭 재질로 이렇게 제가 사용한 제품과 같은 모델이 있고요. 톱박스까지 전체 다 가죽으로 사용된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제 패브릭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유연하고 가볍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신발 전체적인 좀 경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힐컵 쪽은 또 가죽이고 요 굽이 좀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신발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벼운 편은 아니고 중간에서 약간 더 무거운 편에 속하는 신발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요 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굽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요거는 나무굽이 아니라 가죽을 겹겹이 쌓아놓은 스택 레더 제품이에요. 이제 종종 구두에서도 요런 겹겹이 가죽을 쌓은 굽을 볼 수 있거든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쌓은 스택 레더 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스플릿 저크 시 뒷발의 앞꿈치 디딤을 굉장히 견고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오프셋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2cm 오프셋보다 조금 낮은 1.85cm, 1.85cm의 오프셋이에요. 그동안 2cm 이하의 오프셋 역도화들은 대부분 약간 고급형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사발레오 1.27cm, 그리고 파워리프트 1.5cm, 1.6cm 정도. 근데 이제 그동안 없었던 낮은 오프셋의 하이엔드 역도화라는 포지션을 이 녀석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컨셉과 위치를 확실하게,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심 낮은 오프셋의 하이엔드 역도화를 좀 기다렸거든요. 자, 그리고 톱박스 부분은 슈퍼 패브릭 재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하나의 스트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솔은 울퉁불퉁한 패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접지력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끈이 보시면 좀 살짝 반짝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끈이 이게 왁스 처리된 납작한 끈인데 요 상품 설명 디테일에 보면 이렇게 왁스 처리된 납작끈과 함께 이제 그 부츠끈이 같이 동봉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신발을 받았을 때는 부츠끈은 같이 동봉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즈 추천입니다. 제 발 같은 경우에는 발 길이 260, 발볼 11cm, 그리고 발둘레 25cm의 좀 발볼이 있는 뚱뚱한 발이고요. 저는 현재 노블 리프터를 270 사이즈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착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톱박스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긴 하지만 패브릭 재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톱박스가 좀 샤프하게 빠져있고 길이감이 이렇게 긴 신발이 아니에요. 길이감이 여유있는 신발이 아니다 보니까 발볼이 좁으신 분들에게도 저는 실측 사이즈를 권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5mm 추천드립니다. 발볼 좁으신 분들. 자, 일반적인 발볼을 가지고 계시거나 좀 핏한 착용감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플러스 10mm, 실측에서 플러스 10mm 추천드리고요. 발볼이 굉장히 넓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자유롭고 편안한 착화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플러스 10mm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 소감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좀 걱정했던 것 중 한 가지가
디자인이었어요.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이 클래식한 멋이 있는 신발이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했냐면 이제 운동복이라 그러면 좀 뭔가 되게 스포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스포티한 운동복과 이 클래식한 역도화가 잘 매치가 돼가지고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 운동화로서 그 착장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이 클래식한 멋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 조화를 이룹니다. 자, 두 번째는 발볼입니다. 제가 이 노블 리프터를 신기 이전에 노블에서 나온 크로스 트레이너 신발을 먼저 신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블에서 나온 이 트레이너 신발은 발가락이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신발이구나 라는 인지를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블 리프터를 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이즈가 분명히 같은 신발인데, 같은 브랜드인데 톱박스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이거 사이즈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발볼이 되게 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고른 모델이 이 톱박스가 슈퍼 패브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 슈퍼 패브릭의 유연성 때문에 한 신발을 4번째 정도 신는 시점에서는 발볼이 충분히 잘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불편함 없이 신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톱박스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나온 신발들에 비하면은 핏한 느낌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길들여진 이후에는 이게 그 핏한 느낌이 발을 불편하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그냥 발을 잘 잡아준다의 정도의 느낌에서 이제 그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착화감입니다. 자, 우선 요 녀석의 착화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평양냉면 같아요. 뭔가 심심해. 그 전반적인 그 역도화로서의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전부 다 뭔가 특별한 스페셜리티함 없이 특징이 확 느껴지는 부분이 딱히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요소에서 특징이 확 느껴지지 않는 게 이 신발의 특징이에요. 자, 우선 톱박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힐컵 쪽은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좀 단단한가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도 부드러워. 이렇게 확확 접힐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톱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다른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한번 볼게요. 리복입니다. 안 구부러져. 나이키예요. 안 구부러져. 아디다스예요. 안 구부러져요. 이 녀석은 막 구부러져. 막.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역도화를 이렇게 구겨 신을 수 있을 정도로 힐컵 쪽이 많이 부드럽고, 신발 자체 내부 패턴도 아치 서포트가 강한 편이 절대 아니에요. 거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인솔도 굉장히 부드럽고 무난한 인솔을 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이 역도화로서 갖는 그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심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무난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 그리고 오프셋도 2cm 이하의 낮은 오프셋이다 보니까 그 높은 오프셋이 줄 수 있는 그 느낌이 많이 작아요. 발볼 요 면적도 최근에 나온 역도화들에 비하면 조금 좁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달라. 얘는 좀 뭔가 역도화로서 발에 서포트를 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적은 신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평양냉면 같이 심심한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게 또 얘 매력이에요. 제가 이 신발은 되게 뭔가 신기하다, 뭔가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무난한 느낌인데, 좀 착화감은 이 발볼이 조금 핏한 것 외에는 크게 뭐 특징이 없어. 근데 자꾸 손이가 왜인지 모르게 그런 느낌의 신발이에요. 로말레오 같이 뭔가 역도화한 그런 신발이랑은 완전 정반대되는 느낌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자, 이게 스트랩이 중단도 아니고 상단에 하나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신을 때마다 신발끈을 풀었다 조였다를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신발끈이 좀 극혐이에요. 반짝이는 느낌의 신발끈, 왁스 처리된 납작끈이라 이게 신발을 신을 때 조이려고 당겨도 뭔가 잘 안 당겨지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신발 매듭을 풀고 이게 신발을 여기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풀어도
신발끈이 잘 느슨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당겨가지고 약간 좀 더 당기고 좀 더 풀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실사용에서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물론 이게 좀 사용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극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신발끈을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내구성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발 후기들을 보면은 요 앞부분, 요 코 보이시죠? 여기 아무래도 스택 레더 가죽을 겹겹이 쌓은 거다 보니까 요 부분에 뭔가 이제 외력이 가해졌을 때 그 여기 부분이 벌어진다고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전에 그 두인 클래식 역도화를 신었을 때 발끝이 플레이트에 걸려가지고 한번 여기가 살짝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신발 접착제로 살짝 넣어서 붙이니까 이게 깔끔하게 붙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긴 했었는데, 요 녀석도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내구성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신발 혀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뭔가 패드 처리된 거 없이 완전히 그냥 가죽으로만 이루어진 한 겹의 혀라서 물론 가죽이라 좀 그런 걱정이 덜하긴 한데 로말로 3처럼 얇은 혀가 찢어지진 않을까라는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이 살짝씩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노블 리프터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가격이 워낙 사악한 녀석이다 보니까 쉽게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데, 이런 클래식한 멋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역도화 순위표 있잖아요. 헤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던 그 순위표에서 이 노블 리프터가 낮은 순위를 차지한 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역도화로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전에 아디파워 2를 리뷰했을 때 제가 역도화에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되게 아쉬워가지고 저는 좀 별로였다라는 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향성이 역도화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리즈의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 시리즈 대비 많이 감소했었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런 리뷰를 했던 것도 있고, 일단 그 기본 자체가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 자체가 많이.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요소 하나하나가 막 스페셜하게 특징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건 아니지만 특징적으로 확 와닿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그 최소화는 한다. 다만 뭐 하나 특징적으로 부각될 정도까지는 가는 게 없다.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뭔가 만들어진 신발이라 전반적으로 조화되는 그 무난한 심심함이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 이전의 아디파워 2 같은 경우에는 이 아디파워라는 시리즈 안에서의 이전 작과에 대비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요소 하나하나가 좀 그냥 기존에 좀 미달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평을 드렸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